어제 우리 증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하루 쉬어갔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이슈가 됐던 업종과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어제 나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0일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요. 2심에선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약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나갈 수 없어 대선 전 결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파기환송심의 변론 등 심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이 후보나 검찰이 형량에 따라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테마주 31장 마감 상한 보면 형지글로벌, 상지건설, 또 형지INC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형지엘리트 27.64%, 오리엔트바이오도 25% 강세 보였습니다. K원전이 유럽에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출인 데다 경쟁이 치열한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라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의 한국전력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하는 만큼 국내 원전 산업계에 더욱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장 마감 상황 보면 한전산업 4.82% 뛰었고 DLENC 2.36%, GS건설도 2% 넘게 올랐고 한전기술과 제일테크노스 모두 2%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방산업계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상방산의 수출 증가와 하나오션의 자회사 편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6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0%나 증가했고 매출도 278% 늘었습니다. 회사 측은 하나오션의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향후 방산 3사의 역량이 결집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서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고 또 유럽 현지 투자도 강화해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하나에어로는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2차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배경과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유상증자 규모나 방식 등 주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1장 마감 상황 보면 세크 10% 가까이 올랐고 파이버프로 5%, 풍산 3.31%, 현대로템과 S&T 다이내믹스 모두 2%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최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주자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이어 임상 성과를 공개하면서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벤티지랩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약물 유지 기간을 최대 7일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D&D 파마텍도 자체 플랫폼 기술인 오랄링크를 활용해서 주사제 기반 치료제를 경구용 약물로 개발하는 데 주력 중입니다. 또한 한미약품도 오는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할 비만 신약의 임상 결과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1장 마감 상황 보면 D&D 파마텍 9.59% 올랐고요. 한미약품도 9% 가까이 올랐고 인벤티지랩 6.65%, 넥스턴 바이오 5.23%, HLB 제약도 2%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